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단계에서 해결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이세로 지금 많이 코로나19 기세가 계속되고 있죠. 확진자 수가 1000명대가 계속 넘어가면서 지난달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확진자 수를 확 줄여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회에 걸쳐가지고 더 연장을 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000명대가 넘는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1000명이 이하로 줄어드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4단계를 계속 하자면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실직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뻔한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7월 12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적용이 되죠. 6시 이후에, 이전에는 4명까지 식사가 되는데, 이제 6시 이후에는 이 2명까지만 식사를 하게 하는 그런 거고요. 또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이제 10시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허용이 되고, 집합, 유흥시설에서는 이제 집합이 금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 여러 군데, 최근 이제 명동이나 주요 도로에 가보면 이제 임대문이라는 그런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명동의 경우에는 한 달 전에 가봤는데 한 50% 정도는 그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대로 4단계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많은 영세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어려워지며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실직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코로나 명동 거리 풍경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지난 겨울이었는데 아마 연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명동에 이제 사람들이 그냥 썰렁하죠. 원래 명동하면 이제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앞에 있는 포장마차들도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먼저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죠. 어느 정도 백신을 맞아서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제 면역이 되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이 백신을 하는 것도 이제 백신을 맞는 것도 여러 가지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백신을 맞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백신이라는 것에 대한 불신감도 많이 있죠.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좀 많이 나타나고, 백신에 대한 효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은 같이 참여를 해서 빨리 이 코로나19 4단계가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최근 손흥민 선수 유럽 축구를 보면은 얼마 전이죠. 지금 코로나 아마 이 경기 화면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첫 게임, 맨시티하고 첫 게임일 때, 홈구장에서, 토트넘 홈구장에서 하던 때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보면은 놀랄만 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4단계가 진행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제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그냥 그 코로나 백신을 생각을 이제 뭐 감기나 독감 정도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그 사망자율이나 그런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그것을 감수하면서 자유를 즐기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백신들 많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백신 뭐 이제 그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과 같은 이런 그 특성이 있는 그 백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이게 많이 결제를 해서 빨리 이렇게 그 회복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이 쉽지가 않다면은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기준을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자유를 느끼고 경제도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백신이 그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게 백신이 맞음으로 백신을 맞든지 면역을 강화하든지 해서 이제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일종의 감기나 독감의 일종입니다. 기존의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이걸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를 이것을 이제 뭐 확진자를만 가지고 지금 이제 모든 것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진자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좀 현실적인 것으로 이제 확진자가 많다고 해서 사망자가 지금 뭐 아주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독감의 사망률과 코로나19의 사망률을 한번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인가 독감과 기존의 독감과 코로나19와의 사망률을 비교해 본다든가 확진자 중에 그 실제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확진자 수가 몇 명인가 또 이제 항체 생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검사자 수에 대한 확진자 수의 비율 등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또 이제 실제 그 생명의 위험이 있는 중증 환자라든가 사망률 같은 것을 이제 판단을 해서 뭔가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처음보다는 이제 지금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요새 뭐 델타, 알파, 감마, 델타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실제 이것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실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이제 뭐 활동을 못하게 4단계까지 갈 정도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막 이제 뭔가 강한 방역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독감 등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쉽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 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코로나19 확진자로만 계속 하다 보면 만일 1000명이 안 떨어진다면은 1년 내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을 좀 변화시킨다든가 이제 확진자 수로 이것을 딱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확진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명률이라든가 중증 환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이용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이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제 이대로 확진자 수만으로도 계속 그걸 몰고 나간다면은 이제 뭐 이 1000명대가 떨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만약 확진자 중에는 이제 증세가 심한 사람도 있지만 증세가 없는 상당수의 사람들도 확진자로 돼 있기 때문에 확진자 이런 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하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1000명 이상 되다 보면은 이제 영세업자라든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실직자들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실직자들도 상당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19,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또 이제 요즘은 뭐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돌파 감염, 그러니까 백신은 맞았어도 또 이렇게 적응을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많은 고민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뭡니까? 이 4단계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많은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자유도 많이 제약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 어떤 불안한 우울증 같은 것도 생기고 상상 코로나, 뭐 이제 상상 코로나도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답답함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요즘에는 코로나19의 변이나 변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돌파 감염이 되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어도 확진이 된다니까 감염이 되는 것이 이제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백신이 코로나19가 이제 중증으로 가는 것으로 막아준다면 그나마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많은 효과가 없고 또 이제 이것이 코로나19 백신들이 어떤 부작용이 지금 확실한 임상 데이터가 이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에 대한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것을 백신을 안 맞는 분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오픈해가지고 이게 실제 몸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떤 상황이 되든 코로나19가 이제 변이가 생기든 변종이 생기든 아니면 백신을 맞든 이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면역력입니다. 자신의 면역력이 강하다면은 이제 이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또 이제 코로나의 균을 일부 들어오는 경우가 나 이제 메신저 RNA 등과 같은 RNA 같은 어떤 약간 변형된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일단 균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자신의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백신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냥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면역을 기르는 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자신의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은 이제 꾸준한 운동, 걷기 등으로 체력을 단련해야 합니다. 몸의 근육과 뼈, 인대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자신의 튼튼한 체력을 갖고 있어야지 코로나19가 들어온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면역 등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술이라든가 육류, 기름진 음식,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인스턴트, 가공식품 등과 같은 편리한 그런 음식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부제라든가 색소라든가 아니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런 항산화제 같은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류라든가 이제 생선, 야채, 통곡류, 해조류, 과일 등 자연식품을 먹고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식품 등을 먹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좀 편안해야 되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긴장, 분노, 화병 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바른 자세를 해야 됩니다. 등이 굽거나 거북목이거나 일자목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흉곽에 이제 등이 굽어지게 되면 흉곽을 누르게 되고 심장과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을 핀다던가 하는 것이 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바른 자세가 저기 보시면은 이 바른 자세가 이제 맨 앞에 있습니다. 바른 자세가 있고요. 바른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이 굽고 배가 나온 형, 그 다음에 이제 일자형인 경우, 이런 데서 다 이제 마르고 그런 분들이요. 또 이제 등이 굽으면서 배를 내밀고 있는 형, 이런 형도 있고, 이제 오리궁뎅이가 되면서 이제 허리는 이제 반드시 세우는 이런 불균형된 자세를 갖고 계신다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심폐 기능에 영향을 주면서 병을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함으로써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고 과로하지 않고 이제 충분한 수면으로서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성생활을 피하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성생활을 피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제 피한다는 것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이제 양방에서는 이제 정액은 일정하게 소모를 해줘야지 좋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일단 우리 몸에선 정기신, 그러니까 정이 있고 기가 있고 정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원천적인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이제 정력이죠. 정이라는 것은 이제 남녀가 합쳐지면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리비도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이 우리 몸에 간직을 하고 있으면 우리 몸의 생명력, 살아가는 힘이 되고 어떤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고, 또 이제 리비도가 리비도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이제 승화가 된다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발명을 한다든가 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은 우리 몸에 많이 간직할수록 건강도 좋아지고 의식도 좋아지고, 또 이제 어떤 굉장히 강한 활동력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력을 쌓아두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이것은 이제 정력뿐만 아니고 이제 선천적인 면역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약이라든가 보약, 그리고 공진단 같은 그런 약들이 전부 다 이제 면역 기능을 도와주고 정을 보여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허약한 사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하므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감염이 되지 않게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손발도 깨끗이 입고, 이제 만일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이제 항생제의 남용을 피해야 되죠. 항생제라는 것은 균을 죽이기 위한 건데, 우리 몸에 외부에서 계속 죽이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균을 죽이거나 균을 발견하는 그런 것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많이 균이 감기든 어떤 새로운 균이 들어와도 이것을 막 이겨내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면역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환경, 날씨, 과잉보온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약간 추워도 좀 추움을 좀 견뎌내고, 더워도 견디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서 이제 온실과 같은 데서 생활을 하다 보면 외부 환경이 변한 곳에 나가게 되면 이것을 적응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에도 어느 정도는 더울 때는 좀 덥게, 추울 때는 좀 춥게 해서 적응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이 빨리 발생하면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감기, 독감, 소화불량, 위장병 등 무엇이 별명이 몸이 힘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사상체질학적으로는 체질에 맞는 한약이나 한방치료, 한약을 침을 맞든지 약침을 맞든지 면역 보약이라든가 한약이라든가 아니면 공진단이라든가 등과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먹음으로써 면역 기능을 좀 빨리 회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래도 이제 이 한약이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체질적으로는 폐 기능을 중심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좋으시고요.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는 신장, 콩팥의 기능을 좀 강화해 주는 것이 좋으시고, 소음인은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위하고 장을, 이 소화기를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태양인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을 보호해 주는 것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체질의 특성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런 특성에 따라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오늘 그 강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요. 하여튼 코로나19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4단계가 실시되고 있는데 4단계 시절에 이제 살아가는 방법, 해결법, 지금 이제 기준이 지금 제가 보기엔 요약한다면은 코로나19를 이제 제어하는 방법,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단계를 결정할 때 이것은 이제 확진자로 한다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1년 내내 1000명이 넘는다면은 이제 이것을 풀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명분을 잃어서 이제 풀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좀 바꾸고 좀 변화되고 현실적인 이것이 몸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면은 이제 빨리 바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이대로 그냥 계속한다면 1000명 이하에서는 1000명 확진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명을 계속하면은 이것을 4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은 잘못하면 한 달, 두 달, 1년 내내 4단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자들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제 풀 수 있으면은 빨리 최소한의 단계에서 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명동이나 이런 대거리에 가면 임대문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세업자, 자영업자, 또 실직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서 제재도 하고 백신도 많이 맞게 해가지고 집단 면역을 빨리 해주려는 그런 의도였겠죠. 그런데 이제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이제 지난번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맨시티에서 멋진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죠. 토트넘 구장에서 했는데 그때 보면은 그냥 관중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꽉 찰 정도로. 그래도 이제 유럽에서는 그냥 생활을 하는 거죠. 동시대에. 거기도 이제 델타 바이러스로 이제 감염이 많이 되고 사망자 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적기가 않은데 그렇게 좀 회자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준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코로나19로 이제 감기나 독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것이 이제 독감이나 기존의 독감하고 현재 코로나19하고의 비교를 해서 이게 실제 사망률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우리가 이제 그리고 확진자 중에서도 이게 실제 전혀 몸이 안 좋고 전파력이 많은 건지 등등을 현실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투명하게 발전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동감을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모든 사람이 이제 회복도 하고 삶의 질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된다면은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면역력이죠. 자신의 면역력이 있다면은 백신도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메신저 RNA 같은 건 좀 다른데, 이것이 하여튼 균이 들어왔을 때도 면역 기능이 강하면 이걸 잘 이겨내는데, 면역 기능이 강하면 이게 적은 그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에도 이제 견뎌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꾸준한 운동을 하고 걷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자연식품 위주 음식을 먹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편안하시고 또 바른 자세를 갖고 또 이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과도한 성생활을 피해서 정력을 우리 몸에 많이 쌓아두는 것. 그리고 노약자, 어린이, 허약자들은 이제 감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방역에 특히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항생제의 남용도 좀 피하시고 또 이제 환경오염, 환경이나 날씨에 대해서 과잉 보호하는 것도 좀 피하시고 질병이 발생하면 빨리 치료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질적으로 보면 사상 체질에 맞는 그런 면역 강화 방법이 있죠. 한약을 먹는다든가 공진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한약이나 그 명진단 보약 같은 것들이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체질에 따라서 태음인은 폐를 위주로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소양인은 신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소음인은 위장을 중심으로 태양인은 간을 중심으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좀 건강 코로나19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 4단계가 빨리 안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과 같이 이렇게 좀 많이 안정이 되고 삶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